우리나라 방산업체 소스코드 그리고 패스워드 등등이 포함된 귀중한 방위산업 관련 자료들이 넘어갔으므로 현재 미국 정보기관을 망라한 미국의 백악관 국무부, 기타 재무부, 국방부 등지에서도 여전히 한국 정부 내에서 한국의 정보기관 내에서 북한 괴뢰들과 내통하고 있는 두더지, 간첩들이 있다고 의심하는 것이 지금 공공연하게 외부로 흘러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얘기는 비록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에 가서 워싱턴 선언도 공동 발표를 했고 한미일 3국이 캠프 데이비드에 모여서 새로운 신안보 협력 체계를 구축한 바도 있고 NCG, 뉴클리어 컨설터티브 그룹이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조직도 만들어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간 문재인 정권 기간 혹은 그 이전 김대중 때부터 이렇게 북한 지역에다가 방송 차량, 방송 장비를 방치해놓고 그냥 맨몸으로 돌아온 대한민국의 방송 관계인들에 대해서 간첩인지 아닌지를 의심했고 더 나아가서 이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는 현재의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의문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 이것은요, 단순한 의문을 표시하는 것을 넘어서 대단히 심각한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미국의 정보기관이나 국무부 내에 구소련이 심어놓았던 간첩들이 있었습니다. 소위 두더지라고 불리우는 그들이 많이 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CIA나 FBI 같은 미국의 정보기관에서는 사람의 말은 절대로 신뢰하지 않고 그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 이 점을 유심하게 관찰하고 보고 있죠. 그런데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과 매우 친하고 미국과 신뢰관계가 공고하게 다져진 한 것으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데 오히려 미국의 전문 공작기관, 첩보기관, 정보기관에서는 대한민국 내부에 간첩이 많아도 너무 많은 것이다 라고 지금 결론을 내려놓고 여기에 대한 정말 저인망식의 지금 수사와 조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의 정보기관 요원들과 많은 교류를 해봐서 그 사람들의 행태나 그 사람들의 성향을 제가 비교적 많이 알 수가 있었는데요. 미국의 정보기관은요, 한번 공고한 믿음 관계가 쌓이게 되면 그 믿음이 오래 갑니다만은 그렇게 되기까지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그만을 가지고 평가하거나 신뢰하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대한민국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문재인이 북한에 넘긴 USB의 내용입니다. 그 USB 내용 안에는 첫째, 중수로 발전 방식의 A부터 Z까지,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모든 게 들어있습니다. 상당 부분은 이미 중국으로 팔아 넘겼을 수가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중수로 방식은 플루토늄을 생산해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와 같은 원자력 발전 방식이기 때문에 그 모든 내용이 북으로 넘어갔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천만한 일이죠. 자, 두 번째, 북한 지역에 김정은 공산 독재 정권을 지원하기 위한 경제 지원 방안이 그 안에 고스란히 들어있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크립토 커런시, 암호화폐를 통한 수백조 원의 돈이 세탁되고 북으로 넘어가고 좌파들의 또 다른 도약을 위한 비밀 자금으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온 세상에 지금 비밀리에 은닉되어 있다고 하는 이런 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 방산업체 소스코드 그리고 패스워드 등등이 포함된 귀중한 방위산업 관련 자료들이 넘어갔으므로 우리나라의
방위 산업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무기 생산 방식이 북한 괴뢰들에 의해서 해킹되고 그 설계 도면이라든지 각종 귀중한 정보 자산이 북한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렇게 끔찍한 세 가지 내용 이외에 김정은에게 그 USB를 전달하면서 이미 대통령 기록물실에서조차도 삭제시켜버렸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져가도 좋다는 그러한 김정은이를 오히려 의문시하는 김정은이를 다독거렸던 문재인의 이야기가 미국의 NSA, National Security Agency, 국가안보국의 탁월한 수집 방법에 의해서 모든 내용들이 미국에서 파악하고 있다는 점. 그런데 저는 이것을 북에 있는 요원들로부터 직접적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이 김대중 때부터 주시해온 한 가지 또 다른 사안은 방송 차량, 방송 장비들이 북에 갔을 경우에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 점에 대해서 미국의 정보 당국은 벌써부터 예의주시를 해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시작된 지 1년 반이 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와 관련된 명확한 수사를 해줄 것으로 미국도 기대를 했었는데, 자, 이것이 전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즉, 방송 차량과 방송 장비는 일종의 전략 물자로서 절대로 공산권에게 넘어갈 수 없는 그와 같은 제품들이 되겠는데, 자, 이것이 넘어갔을 뿐만 아니라 대북송금이라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대북송금은 2017년도에 제정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 제재 법안, 즉 생션, 제재를 취하는 그것에 정면으로 도전, 위반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컨더리 보이콧이 그동안에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에서 그런 일을 범행을 저질렀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수사를 하지 않고 철저한 지금 조사,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 이 방송장비 관련된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미국의 비밀기관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그냥 허투루 한 귀로 흘리고 한 귀로 닫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못 됩니다. 특히나 그 문재인 정권 당시에 경제 범죄가 판을 쳤죠. 옵티머스, 라임, 디스커버리 등등 이 국민의 이 주머니를 털어간 이 도적 집단의 범죄 행위가 있었어요. 거기도 보면은 전라도 광주 출신의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출신의 범죄자가 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의 주요 범죄 현장에는요, 뭐가 있다? 그 빌어먹을 서울대학교 카르텔이 있고, 특히나 서울대학교를 축으로 한 법조계 카르텔이 그야말로 암약을 해오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국민소득이 지금 10만 불은 돼야 될 텐데 그 도둑놈들 때문에 국민소득도 GDP가 올라가지 않아요. 사실 지금까지 국민 여러분들께서 피땀 흘린 노력을 살펴본다라면요, 국고가 새지 않고 혈세가 제대로 쓰여졌고 올바르게 집행되고 했더라면 지금 최소한도 국민소득 GDP는요 1인당 9만 불에서 10만 불은 되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간에 지나간 30여 년 동안에 특히나 박정희가 또 전두환 이런 분들이 일으켜놓은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87 체제라고 하는 그 민주주의를 이루고자 한다는 그 시기 지난 30년 동안에 다 까먹었습니다. 덕분에 이 나라의 경제가 지금 이스라엘 아니라 서구의 어떤 나라들보다도 높은 수준에 있어야 돼요. 자, 그걸 어떻게 증명하죠? 우리나라의 정치 분야만 빼고 다른 산업 인프라라든지 통신, 과학기술 수준이라든지 또 4차 산업의 그 근간이 될 수 있는 배터리 기술, 그리고 반도체 기술, 또 전기 자동차 기술, 그리고 원자력 기술 이런 등등은요
이미 정부가 뭘 하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의 기업에서요, 전 세계의 최고의 수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과 같이 계약서를 써야 됩니다. 그래야만 원자력 발전도 할 수 있고, 그래야만 무기도 사들어 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쓰고 있는 자동차 산업, 배터리, 또 컴퓨터를 비롯한 모든 첨단 장비에 들어가는 최첨단 1나노, 2나노급의 이런 반도체가 필요한 것이죠. 이 모든 기술을 모두 다 갖고 있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방위산업 분야가 됐던, 자동차 분야가 됐던, 배터리가 됐던, 반도체가 됐던, 아니 원자력 발전이 됐던, 대한민국과 협의를 하지 않고 대한민국과 같이 함께하지 않으면요, 그 일을 이뤄낼 수가 없게 된 거죠. 자, 어느 순간에 이렇게 대한민국이 발전했어요. 이미 우리는 선진국입니다. 그런데 오로지 정치 분야 하나만 이렇게 썩어서 아프리카 짐바브웨 수준도 안 되는 이런 창피하고 쪽팔린 이런 나라가 되어 있죠.